안녕하세요. 일주일에 무조건 3개 올리기로 한 저와의 약속을 위해 이번 주는 4개를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피곤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8월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마감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매출이 안 나오네요. 다른 점포도 이제 이렇게 이제 날씨가 좋다가 비가 오면 그 첫날, 둘째 날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그 다음에 한 3, 4일 지나면 좀 일부는 회복이 돼요. 주말에 날씨가 좀 더워진다니까 그때 대비해서 지금 주중에 물건을 꽉꽉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매장 하면서 그 광고 대행 업체에게 보이스피싱 당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다 신경 쓸 수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살림도 하고 아이들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밥만 해준다고 해도 시간이나 에너지가 많이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챙겨야 될 게, 챙겨야 될 것을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성격도 아닌데다가 또 이제 바쁜 일까지 겹치면 이런 사기에 당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광고 대행 업체 제가 혹했던 거죠. 편의점 하면서 첫 번째 점포를 이제 막 사업자 등록증 내고 이제 오픈하려고 할 때 타이밍 딱 오픈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그 스마트 플레이스인가 네이버 있잖아요. 그 점포를 올리고 내 점포 사진 올리고 이제 그 기본 정보 올리는 그 광고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공짜로. 그래서 거기에 올렸어요. 야심차죠. 처음에는 이제 무인 점포가 막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 단체 주문이나 이런 것도 이제 올리면 네이버 검색하고 주문도 하겠다 싶어서 그 야심차게 저기 준비 중이었고 의욕이 많이 앞섰어요. 알아보지 않게. 그때 마침 올리자마자 전화가 온 거죠. 광고 네이버 그거 그 저기를 보고 네이버 전담 광고 온라인 광고 업체인데 제휴된 것인데 월 3만 원인가 4만 원을 내면 그 검색어 예를 들어 이제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그 상단에 올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일을 하면서 편의점 일을 하면서 받아서 괜찮은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뭐 한 1년 동안은 고정 비용을 내고 4만 원씩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 해지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동안이나 6개월 동안 이제 광고비 한번 써보자. 이 업종은 또 그게 이제 적용 광고의 효과가 있을지 네이버 상단에 올라오면 또 틀려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허락하고 카드 이 번호도 알려줬어요. 자동이체로 나가면서 이제 당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카드 대금을 이제 너무 바빠서 일일이 카드 대금을 다 확인을 못 하거든요. 성격도 그런 성격도 못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 몇 달, 6월에 오픈하고 한 8, 9월에 이렇게 카드 대금을 받는데, 그동안 이제 오픈하냐고 카드를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몇 달 지나서 이제 고정 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왜 이렇게 카드 금액이 많이 나왔을까 이제 봤는데, 이제 매달 200만 원씩 더 긁힌 거. 200만 원씩 긁힌 거예요. 그래서 카드사에 전화해서 뭐 거기에는 이제 업체는 이제 카드 결제에는 뭐 어느 뭐 특별한 게 모르는 업체가 뜨니까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카드사는 뭐 본인들은 뭐 저기만 뭐 관여 없다고 얘기하고 그 중간 대행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대행업체에서는 그쪽에 이제 그 카드 긁은 사람하고 뭐 연락을 하겠다 막 이렇게 해서 하여튼 토탈 금액이 800만 원대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헉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자영업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당해요. 바빠서 이제 모르는 것도 많고 일하느냐고 바쁘니까 이제 세상 둘러보는데 좀
이런 걸 좀 잘 못하게 돼요. 젊은 분들은 이제 좀 바쁘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밤새 뭐 검색을 하기도 하고 최저가를 찾아서 뭐 물건도 많이 사기도 하지만 저 같이 이제 주부거나 또 업장이 좀 많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방법은 아는데 그거 찾아볼 시간이 다 없는 거죠. 그래서 800만 원이나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 측에서는 무조건 광고 상단에 올릴 때 그 경매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매를 통해서만 그 수가가 정해져서 개인적으로 광고 네이버 제휴의 무슨 광고인데 그 관련 업체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그냥 끊으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보이스피싱, 웬만하면 보이스피싱이어서 그 전화를 안 해보거나 은행에서 온 보이스피싱조차도 뭐 소상공인 대출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것도 피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 은행에 가서 알아보는 게 낫지 그걸로 전화하는 건 피해야 돼요. 그리고 그 800 얼마를 어떻게 찾았냐고요? 이제 전 다 찾았어요. 그래서 찾는 방법은 이 대행업자들이 하는 실수가 이제 자영업자들이 바쁘고 이런 고치거리에 빠졌을 때 그냥 적당히 합의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걸 노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당하고 아시는 분이 그 친한 사장님이 있어서 사장님 뭐 저 이렇게 이동계 와서 이렇게 당했다고 바로 줬는데 이 사장님은 바로 왜냐면 저 차리는 거 아이스크림점 차리고 한 달 후에 차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명단이 어디로 이제 새나 보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바로 이제 될 것 같아서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죠. 사장님도 뭐 전화 오면 저기 하시라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아침에 그 대행 업체한테 뭐 이렇게 하니까 일리가 있어서 한다고 하셔서 100만 원을 입금을 했대요. 했는데 제 얘기 듣고 사장님 그거 빨리 해지하시고 안 한다고 하시라고 다 피싱이라고 진짜냐고 해서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이미 하루 사이에 뭐 본인들이 광고를 뭘 했대요. 해서 올리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번거롭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얘네가 전체를 다 그 100만 원을 돌려줄 거라고. 근데 그 사장님이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사위한테 그걸 맡겨버린 거예요. 그 일을. 사위분이 이제 그쪽이랑 통화하다가 그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겨요. 자기들이 이미 광고를 진행했다. 뭐 시안도 만들고 뭐 뭔가를 했다 하면서 그냥 이제 보내요. 이거에 대한 수고비는 받아야 된다. 이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몇 달 100만 원 다는 못 돌려주고 일부만 돌려주겠다라는 이런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분이 뭐 25만 원 정도 빼고 뭐 나머지를 돌려줬나? 한 절반 이상 돌려주고 한 3, 40만 원 떼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진짜 한 거 없이 그냥 이런 일을 그냥 막 널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영업자들 막 차린 사람 혹하게. 우리가 이제 혹할 때 또 당하잖아요. 하차할 때 뭔가 또 이제 빠지기 쉬운 그런 얘네 심리적 그 환경을 피싱 업자들은 그 틈을 심리적 틈을 타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회분이 이제 개입해서 그냥 서로 좋게 해결하자 해서 이제 결국엔 몇십만 원을 뜯기고 이제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걔네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했다고만 논리적으로만 말해요. 이제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돈을 4만 원씩 내고 뭐 했다는데 왜 4만 원 매달 4만 원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왜 한 달에 200씩 긁었냐?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화 맨 처음에 한 사람한테 통화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통화가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카드사 통해서 중간 그 카드 그때 좀 알겠죠. 대표적인 카드사는 이제 밑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줘서 그 밑에 맨 말단에는 영업사원이 있는 거예요. 카드사 영업사원. 그 사원들이 다니면서 이제 자기네
뭐 업장마다 자영업 업장마다 우리 카드 이제 긁으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영업을 하러 다니는 구조더라고요. 이제 말단에 이제 영업사원까지도 이제 통화해가지고 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려니 그 사람도 이제 일부 피해를 받잖아요. 잘못 엄한 사람한테 그 카드기 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줘서, 본인도 이제 그 피해를 당해서 본인도 책임져야 되고, 나도 이제 돌려받고 그래서 그 사람 한 몇 달 또 기다려달라고 잘 그쪽에서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카드 긁은 그 사람은 이제 같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이제 뭐 합리적으로 뭐 제가 경찰서에 이제 바로 신고했거든요. 근데 경찰서 신고해도 이건 하나도 안 통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저서부터 완전 피싱이고 사기여서 이제 경찰서에 가요. 하지만 여기 뭐 이걸 보는 형사님들 진짜 열심히 나란 일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안 그래요. 이거는 이제 개인 간의 문제라 형벌 같은 게 무인점포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형사님들이든 뭐 경찰분들이든 이거 형법에 적용을 받고 이제 나라의 이제 법에 접촉되는 문제라 절도나 이런 거. 그래서 진짜 신속하게 500원짜리 하나 뭐 물건 훔쳐간 친구 뭐 실수해서 뭐 하나 잡아달라고 해도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가 돼요. 하지만 이 개인 간의 문제잖아요. 그쪽에서는 광고를 이렇게 진행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 우기고, 저는 이래 해서 4만 원인 줄 알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광고 한 거 가지고 와봐라, 상단에 뜬 거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는 이미 뭐 캡처 몇 개를 해서 밑에 한번 이제 저희 이제 매장에 올라온 걸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형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접수도 받기 싫어하세요. 받기 싫어하시고 그쪽에서 전화를 그쪽 편을 드셔요. 그쪽에서는 이래 해서 이 일을 진행했다, 그리고 나랑 만나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사님한테 그쪽 얘기 협의한다고 해도 계속 미루고 만나주지도 않는다 얘기하면, 형사님은 나한테 그쪽에서 만나준다는데 왜 그러냐,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안에서는 이제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래도 형사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쪽 편을 두고 그쪽이 더 합리적으로, 저는 이제 화가 나서 그렇게 많이 시도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으니까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냐. 만난다고 해도 실제로 어느 며칠 날 이제 오라고 했거든요. 안 왔어요. 근데 뭐 그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또 경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 수법이 그래요. 그 광고 뭔가를 하고 뭐 협의를 해주겠다면서 지지 끊고 사람을 좀 피를 말려요. 그러다가 일하고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씨름하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합의금 내가 800만 원 떼었으면 내가 이제 얼마 주고 막 최종적으로 우리도 이제 수고한 게 있으니까 그 중에 뭐 절반 정도는 자기들이 그냥 빼고 주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뭐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네이버 측에도 얘기하고, 제 업장으로 이런 광고가 뭐 얼마의 돈을 들여서 이제 나갔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고 그거를 이제 문의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쪽 광고 업체에서 올린 거라 제가 함부로 그거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래이래한 사례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이버 측에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들어가서 내 업장에 광고료 사용된 게 얼마인지 이제 볼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800원이었어요. 800원. 얘네가 광고 올린 게 뭔가는 조금은 한 거야. 아주 조금 했다고. 막 대부분 사람들은,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네이버 광고 시스템 뭐 경매 진행 경매 단가를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해놓고 나중에 이제 대부분 이만큼 했으니까 나 절반은 받아가야 된다고서 뭐 사실 이제 1,000원어치 해놓고서 뭐 3, 400 받아가는 경우가 맞는 거죠. 그리고 뭐 입에 더 저기 한 경우는 금방 들키면 그 사장님처럼 100만 원 하고 이제 금방 들키면 그 중에서 3, 40만 원 하루에 있던 3, 40만 원 이미 있던 플랫폼 가지고 뭐 광고 문구 만들어 놓고는 자기네가 광고 해줬으니까 우리도 그만 좀
저기 그만 그 돈은 정도는 받아야 된다. 네이버에 내가 이렇게 광고를 해주는데 그거 빼고 진행한 거니까 빼고 해야 된다. 경찰은 얘네가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있다니까. 경찰들도 얼마나 썼는지 모르죠. 둘이 알아서 해라. 모른다 하고 좀 경찰들도 발뺌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경찰까지 신고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행 업체가 두 군데였는데 제가 800만 원씩 이제 200만 원씩 몇 달에 걸쳐서 네 달에 걸쳐서 200만 원 정도씩 긁혔거든요. 근데 그 한쪽 이제 대행 업체가 두 군데였어요. 하나 대행 업체는 제가 이제 대행 업체 사장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직원을 통해서 바로 통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러냐고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하면서 빨리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면서 본인 건에 대해서 400만 원 정도는 바로 결제 취소를 해주셨어요. 그 중간 업체가 좀 이름 있는 데고 괜찮은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일단 그 대행 업체가 내 돈을 물어주고 돌려주고 우선은 그쪽에서 이제 추 밑에 말당 대행사들을 이제 그쪽에서 책임지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인 거죠. 또 하나 이제 나머지 400 정도 남은 그 대행사는 전화를 하면 또 카드사에 전화해라. 카드사에 전화하면 자기네 책임이 없으니 뭐 해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영업사원하고 통화를 하게 되고 영업사원은 자기도 억울하다. 자기 좀 봐달라. 제가 그 사람한테 돈 받을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래서 또 안쓰러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거죠.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주인 남편을 통해서나 이제 주인 지인을 통해서 그 방법은 들었어요. 어디에 그 이제 민원을 올리면 바로 해결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법적으로 가면 그 네이버 이런 데 보면 광고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해주는 그런 이 협의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중재해주는 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재할 뿐이지 100%를 안 돌려줘요. 아까처럼 이제 나는 이거를 했다.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얘네가 날 속였다. 저는 이제 피싱이었다를 우기는 거고 이쪽은 조금이라도 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냈고 그 중개 협의회인가 그때는 이름까지도 알았는데 모아놓고서 중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 원이면 네가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합의 과정 있잖아요. 그것만 할 뿐이지 제 돈을 다 못 찾아요. 하지만 이제 어디에 세 글자 땡땡땡 여기에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 하루 만에 해결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당사자들까지 빨리 해결하고 나는 돈을 받고 끝냈으면 해서 이제 기다리다가 최후에 가서는 이 영업사원도 기다려라 하고 그쪽에서는 돈을 안 준다. 이제 금액이 10만 원, 20만 원 같으면 그냥 떼이고 다음 교육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는데 이제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남은 금액이 400 정도가 되니까 커지죠. 무인점포 해서 한 달에 얼마 번다고 400 떼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 이제 지인들이 말한 땡땡땡 그곳에 이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면 돼요. 거기는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만약에 이런 경우 이제 어디에 전화를 하면 바로 해결이 단번에 되는지 카드사 그 고위직에서 전화가 저한테 와요. 이제 딱 민원이 접수되면 거기에 땅땅땅 거기에 접수가 되면 이래 했습니다 하면 이제 카드사 위에 부장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와서 바로 이제 저한테 피해 금액 다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대신 잘 해결됐다고 얘기해 주세요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저 민원 제기한 그 담당
담당 직원분에게 이래서 잘 해결됐습니다 하고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처음에 그걸 어디에 민원을 제기하면 한 키에 끝나는 거 한 키에 끝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냥 그거 없이도 당사자들 간에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네들이 노리는 거는 시간을 그냥 준다 일부 돌려준다 하면서 지지직 끄다가 니들 일도 바쁘고 이제 스트레스 받지?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금액만 돌려주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뭐 광고 전단지 조금 뭐 이렇게 만든 거 네이버에 뭐에 상단에 올라오는 거 캡처 있잖아요. 그 상단이 아닌데 아주 500원 뭐 800원어치 그냥 써서 올린 그거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광고 대행업자한테서 그 네이버 공식이나 뭐 다른 공식 사이트에서는 절대 광고 그리고 제휴업체가 전화하지 않아요. 다 피싱이에요. 그래서 광고 우리 맨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점포를 네이버에 올리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냥 다 끊어주시고, 뭐 전단지를 나눠주는 뭐 이런 광고나 이런 건 상관없잖아요. 근데 온라인에 뭐 인스타 광고를 해주겠다, 무슨 네이버 상단 검색어 상단을 해주겠다, 뭐 블로그 뭐를 해주겠다, 이런 거 공식 마케팅 업체 있잖아요. 공식 마케팅 업체가 네이버에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괜찮은 온라인 마케팅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직접 알아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직접 맡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한 통화 받고 네네 하면서 카드 번호까지 다 알려주면 매달 얼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요. 그리고 그런 전화를 혹시라도 받으면 이제 항상 녹음하는 습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녹음할게요 하고서 나중에는 광고 대행업자가 또 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땡땡땡 그게 이제 어디에 문의를 하면 한 키에 해결되는데 그게 어딘지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슬쩍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보이스피싱 절대 당하지 마시고요. 내가 돈을 쓸 때는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저처럼 막 내내 하고서 이렇게 지출을 하면 이제 나중에 크게 당하니까 항상 자영업이 처음이신 분은 이제 조심조심해서 뭔가 의심쩍으면 네이버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해서 유사 사례 찾아본 다음에 확인을 해서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의별 일을 이거 하면서 다 당했네요. 안녕히 계세요.